2023학년도 신입원화 모집을 위한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 입학설명회 동영상입니다. 우리 유치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입학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원의 정식 명칭은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보통 상명유치원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유치원은 놀고 느끼고 배우며 날마다 자라는 상명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느끼고 배우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이번 입학 설명회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원음과 원가, 학급 정원과 교직원 현황, 유치원 시설, 하루 일과 및 버스 노선은 홈페이지에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3세, 4세, 5세 각 두 학급씩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3월 입학 당시 만 36개월을 넘는 아이들을 3세라고 지칭하기로 하여 3세라는 연령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모든 안내사항들도 이 기준에 의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우리 유치원의 가장 큰 변화는 방과후 과정반을 확대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학급 모두 학부모님 필요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방과후 과정을 선택한 유아들은 교육과정 수업 이후 방과후 담당 교사와 오후까지 생활하다 4시 40분부터 유치원 버스를 타고 귀가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과정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부터 교육과정 귀가 시 유치원 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방학은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4주, 그리고 졸업수료 이후 학기말 방학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주요 일정은 학사 일정을 기준으로 운영되오며 교육과정 방학 기간에는 담임교사들은 재택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과후 과정 유아들은 교육과정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반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와 생활하게 됩니다. 방과후 과정반의 미운영 기간은 7월 넷째 주에 5일, 12월 넷째 주에 4일 이렇게 있습니다. 방과후 과정반은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됩니다. 유치원의 하루 일과입니다. 하루 일과는 산책을 간다거나 유치원 행사가 있으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사의 계획이나 반별 특성 활동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3세반의 하루 일과입니다. 3세반은 9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하여 이야기 나누기, 자유놀이, 점심 식사, 바깥놀이, 동아동시 감상하기 등을 한 후 월수금에는 영어 특성 활동을 하고 화목에는 신체놀이를 한 후 교육과정을 선택한 유아들은 2시 10분 자가로 하원하게 됩니다. 방과후 과정을 선택한 유아들은 2시 10분부터 낮잠을 잔 후 일어나서 간식을 먹고 화목에는 음악 특성 활동, 월수금에는 신체 활동을 한 후 4시 40분부터 귀가하게 됩니다. 유치원 하원버스는 1차 4시 40분, 2차 5시 30분 출발하는데요. 버스 노선에 따라 하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시까지 유치원으로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오후 방과후 과정은 오전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돌봄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성 활동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놀이하거나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5세반의 하루 일과도 3세반과 비슷하게 운영되나 교육과정 귀가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4, 5세반 교육과정 유아들은 특성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시 10분 개별 하원, 특성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시 개별 하원합니다. 방과후 과정반은 3세와는 달리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유치원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등원하는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에 등원한 후 모두 모여 하루 일과를 계획하며 인사합니다. 다양한 놀잇감들이 마련되어 있는 교실에서는 자유롭게 놀이합니다. 쌓기놀이에서는 블럭을 가지고 놀이하고 퍼즐이나 또 여러 가지 교구들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합니다.
밑놀이, 과학놀이, 역할놀이, 음률놀이 등 유아들은 교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놀이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깥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바깥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놀이하거나 모래놀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놀이란 교사와 유아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강당에서 즐거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신체 표현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점심 식사 및 양치하는 모습입니다. 점심 식사는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리실에서 조리를 한 후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식판을 이용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급간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교육과정 학기 중에는 정부지원금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는 풀무원 푸드머스 측에서 매일 아침 납품되며 검수를 거쳐 조리됩니다. 영양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 환경에서 음식이 조리되오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스 노선은 정해진 대로만 운행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잘 확인하신 후 입학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침 등원 차량은 6대가 운행되는데요. 사직동, 홍은동, 불강 구기동, 녹본동, 홍제동, 평창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유치원 버스를 이용하여 등원하는 유아들이 많아 운행하는 지역이 넓고 노선도 긴 편입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가지 못하고 큰 길까지만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 이후 버스 노선 변경은 어렵사오니 꼭 정류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하원버스를 방과후 과정 유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만 하고 귀가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등하원 시켜주셔야 하오니 이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과정 1차 하원은 4시 40분, 2차 하원은 5시 30분이며 하원 시간은 노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4시 40분 출발하는 하원 1차 차량은 2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복궁 홍제동 방면, 구기 불광동 방면으로 운행됩니다. 5시 30분 출발하는 하원 2차 차량도 2대의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홍은 불광동, 평창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며 인성교육,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색 교육활동으로는 자연놀이, 그림책 놀이가 있으며 특성활동은 영어, 음악, 가배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과정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교육과정인 놀이중심 통합교육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세반에서 진행된 호랑내비 애벌레라는 그런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어 산책을 나간 아이들은 우연히 만난 작은 벌레들과 나비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벌레를 가지고가 유치원에서 기르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서식지를 떠난 벌레들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던 곳을 떠나는 거는 벌레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산책지의 벌레들은 그냥 그곳에서 살게 놔두고 유치원에는 새로운 벌레를 출제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호랑나비 애벌레 주제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유치원으로 초대한 호랑나비 애벌레를 처음 만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호랑나비 애벌레를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하고 흥미로워하였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찰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살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호랑나비 애벌레에게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집이라고 해봐야 뭐 호랑나비 애벌레가 온 그런 화분을 틀을 만들어서 만들어준 것 뿐이지만 아이들은 정말 집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열심히 또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호랑나비 애벌레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큰 종이에 인쇄를 해서 벽에 붙여주거나 또 이렇게 애벌레 퍼즐을 만들기 놀이를 크게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호랑나비 애벌레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애벌레를 관찰하고 그린 애벌레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애벌레를 보기 전 애벌레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생각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림은 직접 애벌레를 보고 관찰한 후 그린 그림이죠. 애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본 후에는 유아들의 그림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를 기르면서 호랑나비 애벌레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호랑나비 애벌레의 여행이라는 동국놀이도 하였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의 먹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런 먹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게임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애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을 본 아이들은 어, 여기 커다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애벌레가 먹었나 봐 하며 흥미로워하였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아이들에게 나뭇잎과 펀치를 준비해 주어 애벌레가 갉아먹은 나뭇잎을 펀치를 이용하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호랑나비 애벌레의 몸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도 준비해서 같이 해보았는데요.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입니다. 애벌레의 움직임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관찰한 후에 몸으로 표현해 보는 신체 표현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애벌레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모습, 또 나뭇잎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고, 이제 아이들은 번데기를 관찰하고 번데기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에서 드디어 멋진 호랑나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말 호랑나비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들은 호랑나비 날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교사는 이렇게 호랑나비 옷을 준비해 주어 아이들이 호랑나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호랑나비 애벌레 주제는 다 자란 호랑나비를 산책지에 가서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주제는 한 6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줘서 확장시키고 심화시켰는지를 보시면 우리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의 특색 교육 활동은 자연 친화 활동과 그림책 놀이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연 친화 활동인데요. 저희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자연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텃밭놀이를 하고 있고 물 모래놀이 또 여름 물놀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요즘은 도심에서 자연을 가까이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자연 산책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유치원 바깥 놀이터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봄이 되면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상추 등을 심어서 기르고 가을에는 배추, 무, 쪽파 등을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 벼가 보이시죠? 이 벼 같은 경우는 저희 기사님께서 매년 봄이 되면 시골에 가서 가지고 오셔서 아이들이 벼를 길어보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물과 모래를 함께 사용하는 물모래 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맨발로 모래를 밟고 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위생적인 부분이 걱정되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모래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소독을 하고 또 묻은 모래를 채로 걸러 이물질이 없도록 모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5회 정도로 모래 소독을 하고 있으니 그런 위생적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물 모래놀이는 우리 유치원의 정말 자랑인데요. 서울 시내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 특색 교육 활동은 그림책 놀이입니다. 그림책 읽기 활동, 그림책 대출 활동,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소개 활동이 있습니다. 유치원 도서실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읽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씩 그림책을 대출하여 집으로 가지고 가 읽은 후 유치원에 반납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사서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2번씩 나오셔서 어린이들의 대출 활동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소개하기 활동은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번씩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그 그림책을 다 함께 감상하고 그 그림책과 관련된 활동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교사와 아이들이 협의하여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런 관련된 활동은 동극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언어활동, 미술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아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일주일에 1번씩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교육과정의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림책 관련 활동, 자연산책 활동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은 교육과정 시간이 끝난 후 운영되는 활동으로 교육청에서는 특성화 활동을 유아 개인별로 하루 한 과목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서는 월수금에는 영어, 화목에는 음악 가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은 신청한 유아들만 참여합니다. 월수금 주 3회 실시하는 영어 활동은 오르다 WFTA 교재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의 전래 동화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고 모험이라는 개념으로 각 나라와 대륙을 여행하며 스토리를 즐기고 각 문화 양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영어 프로그램으로 3세는 1회씩 30분, 4, 5세는 40분씩 활동합니다. 주 1회 30분씩 진행하는 음악 활동은 음악 선생님이 오셔서 진행하십니다.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신체 표현을 해본다던가 리듬악대를 박자에 맞춰서 움직여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음악적 감수성을 높이고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악기 연주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배 활동도 주 1회 30분씩 가배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가배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간 감각과 또 이런 수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배는 3세 유아는 참여하지 않고 4, 5세 유아들만 참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부모 활동으로는 학부모 총회와 상담, 학부모 강연 등이 있습니다. 학부모 총회는 매해 3월에 이루어지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만나 그 해에 그 반 학급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월하고 11월에는 아이들 개별 상담이 있고요. 또 한 학기에 1번씩 학부모 강연이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행사는 어린이날 축제, 가족 참여 수업, 상명 민속의 날, 상명 어린이 운동회, 상명 가족 음악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교육행사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어린이날 축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아이들은 비눗방울 공연을 관람하거나 또 알뜰시장 놀이를 통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면서 즐거운 축제 기분을 느낍니다. 6월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경험하는 가족 참여 수업이 있습니다. 추석을 즈음하여 상명민속 주간이 있습니다. 상명민속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민속놀이의 날, 전래동화의 날, 송편의 날, 한봉의 날 등이 있습니다. 민속놀이의 날에는 아이들이 민속놀이를 즐기고 전래동화의 날에는 전래동화를 감상한 후 인형극이나 뮤지컬 등을 관람하거나 전래동화와 관련된 만들기 활동 등을 합니다. 또 송편의 날에는 송편을 빚고 한복의 날에는 모든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등원하여 어른들께 절하는 법을 배운 후 원장님께 절을 하고 또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10월에는 어린이 운동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운동회는 상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는데요. 줄다리기, 공굴리기, 과자 따먹기 등의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12월에는 상명아트센터에서 상명가족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 반별로 간단한 율동과 함께 노래 2곡을 준비하는데요.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진 않고 한 2주 정도 간단하게 연습을 한 후에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족음악회이기 때문에 엄마 공연, 아빠 공연들도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각 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자연산책 활동 이외에도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체험학습을 가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학기에 2번 정도는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및 수익자 부담금 안내입니다. 교육과정 교육비를 보시면 전체 교육비,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와 수익자 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방과후 과정반을 선택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교육비에 방과후 과정 교육비와 간식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영어, 음악, 가배, 특성화 활동 교육비입니다. 교육과정반과 방과후 과정반의 교육비가 다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및 수익자 부담금 그리고 특성화 활동 교육비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학 안내입니다. 무집요강, 처음 학교로 접수 일정, 교육비 및 수익자 부담금 안내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학교로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16일 수요일에서 18일 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원서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추첨일은 23일 수요일로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됩니다. 추첨된 유아들은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 완료해 주신 후 안내해드리는 이메일로 등록 서류를 제출하셔야 입학이 확정됩니다. 등록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반명합한 사진인데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신입원화 모집을 위한 상명사대 부속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치원에 관심 가져주시고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